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맘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30, 40, 50 나이는 자꾸 들어가는데 이룬 건 없고 미래가 막막해지고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저와 함께 김미경 님이 쓰신 40수업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수록 막막한 생각밖에 안 드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뭐가 나랑 다를까? 오늘 김미경 님이 소개해 주시는 이제 40이 어떤 상태인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00세를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 된다. 이제 막 출근해서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50이나 돼야 비로소 정오 낮 12시가 된다. 40을 한자어로 불혹이라 부른다. 세상 일에 현혹되어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50살은 지천명이라 부른다. 하늘의 뜻을 알아 순응한다는 뜻이다. 40이 되면 뭔가 안정적인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고 욕심내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이건 맞지 않는 소리다. 지천명이란 말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다는 뜻이다.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환갑잔치라는 걸 했다. 60년 사는 게 축하받아야 할 만큼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은 100세 시대다. 생애 주기 자체가 길어졌다. 예전보다 취직도, 결혼도, 자녀 출산도, 은퇴도, 사망도 다 느려졌다. 생활이 달라지면 특정 나이에 대한 기대값도 달라져야 되기 마련인데 낡은 사고를 고집하니 나이 들수록 허탈감만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길어진 생애 주기에 맞춰 나이를 새롭게 정의한 사람들일까? 100세 시대의 40은 오전 9시 36분밖에 안 된 아침이다. 심지어 30은 오전 7시 20분이다. 막 일어나거나 역동적으로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지 뭔가 해낼 시기가 아니라는 말이다. 60은 오후 2시쯤 되고 70이 넘어야 해가 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는 30, 40대 해가 가장 밝게 빛나길 기대한다. 40쯤 됐으면 빚 없이 집도 있고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해져 있기를 기대한다. 50이 넘어가면 힘든 일 하기 싫고 여행 등산이나 다니면서 평안히 살기를 기대한다. 이건 30년 전이나 통했던 이야기다. 요즘 평균 초혼 나이가 30대 초반이라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갈 시기일 텐데 집 있고 노후 준비되어 있는 게 정상인가? 5, 60대여도 앞으로 4, 50년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만으로 평생 놀고 먹기만 하면 그게 일반적인 일일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소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대입한 후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 물론 이런 불만족을 원동력 삼아 더 열심히 살면 괜찮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고 푸념하는 데만 집중하기 마련이다. 이루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며 매일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이러니 나이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 시계를 다시 맞춰야 한다. 3, 40대는 열정적인 도전을 시작하는 아침으로 50대 이후에는 도전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정의해야 한다. 60대는 되어야 인생 클라이막스가 되고 7, 80대 이후가 노후이다. 새로운 정의에 맞게 도전하고 꿈꾸고 살아갈 때 인생이 술술 풀린다. 어느 날 우연히 옛날 사진을 발견했다. 43세 찍은 스냅 사진이었다. 그때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참 젊고 앳되다. 사무실에서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웃는 43세의 김미경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물끄러미 사진을 보다가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대표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 나왔어요. 이번 달
직원들 월급 줄 돈도 부족해서 대표님 강의료를 올릴까 싶은데 정말 고민이에요. 당시 대리였던 지금의 부대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큰맘 먹고 사무실을 넓혀 이사를 했는데 인테리어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시간당 25만 원이었던 내 강의료는 직원 3명의 월급을 감당하기조차 쉽지 않았다. 강의료를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어떡하지? 대표님이 더 유명해지시는 수밖에요. 기업 연수원에서나 잘 알지 사람들은 김미경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왜 20년 가까이 지난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기억났을까? 사진 속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사실 그때 나는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이다. 당시 나는 책을 쓴 적도 TV에 나간 적도 없는 평범한 기업 강사였으니 매일 전국을 뛰어다녔지만 손에 쥐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도 다른 강사들처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혼자 일하는 대신 회사를 만들고 사무실을 얻고 직원들을 뽑았다. 전적으로 내가 만든 꿈의 판이었지만 정작 나는 그곳에서 인테리어 비용과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고 있었다. 내 마흔의 장면들을 이렇게 스냅 사진으로 한 장 한 장 찍어뒀다면 어땠을까? 중학교, 초등학생, 갓난쟁이, 새아이를 둔 워킹맘으로서 늘 부족함과 미안함에 시달렸던 하루하루, 맞벌이를 해도 도저히 모이지 않았던 돈, 전 재산을 털어 간신히 이사했던 연희동 전셋집, 늘 내 도움을 필요로 하셨던 친정 부모님. 그 모든 장면이 지금도 사진처럼 생생하다. 이룬 것 하나 없이 벌려놓고 저질러 놓은 일들로 나의 40대는 매일 불안하고 힘에 부쳤다. 미친 듯이 뛰다가 아주 가끔 틈이 나는 날에는 내가 해온 선택들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왜 나는 이런 고생스러운 선택을 했을까? 왜 남들은 다 하는 선택을 나만 굳이 안 했을까?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30대까지 우리는 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나간다. 그때는 선택에 집중하는 중이라 내가 어떤 판을 만들고 있는지 조망하거나 앞날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40이 넘어야 마침내 내가 만든 판, 내 인생의 배치도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배치도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입체적이다. 내 선택과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된 부모, 형제의 배치도가 깔리고 그 위에 내가 원해서 선택한 남편, 아이, 커리어, 돈의 배치도가 겹친다. 내가 선택한 적 없는 사건, 사고도 갑작스럽게 배치된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부모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 부채를 떠안는다든지 배우자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든지 예상조차 한 적 없는 일들이 느닷없이 다가온다. 고민할 여지조차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일들, 스스로 결정한 선택과 잘못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이며 인생 배치도가 완성된다. 살아내기 위해 혹은 꿈꾸기 위해 20, 30대에 했던 수많은 선택이 40이 되면 드디어 하나로 연결되면서 내 인생의 배치도가 되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어설픈 나 자신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40의 우울과 슬픔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 인생의 배치도에서 무엇 하나 함부로 뺄 수가 없다는 점이다. 이쪽을 빼면 저쪽이 기울고 한쪽을 신경 쓰는 동안 다른 한쪽이 부실해진다. 돈과 일, 가족과 꿈 등의 워낙 많은 것들이 각자의 명분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얽혀 있으니 이것을 빼면 저것이 무너진다. 다 떠안고 가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줄일 것도 뺄 것도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 40대가 되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 드는 이유다. 내가 40에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질문도 이게 맞나 였다. 남들도 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사나?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뭐라도 되는 게 맞나? 그런데 이제와 돌이켜보니 나를 몰아세우며 숱하게 던졌던 이 질문들은
역설적으로 내 인생 배치도가 1차로 완성됐다는 뜻을 품고 있었다. 40대를 앞서 지나온 사람으로서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뭐라도 되려고 만든 인생 배치도가 맞다. 그 배치도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도 맞고 주인공 역할을 어떻게 해내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미래 배치도가 달라진다는 사실 역시 맞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진짜 선택을 시작해야 한다. 마흔의 내 인생을 차갑게 비난하며 주저앉을지 아니면 뜨겁게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지. 많은 40대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는다. 나는 아직 작은데 내가 버려놓은 판이 커서 버겁고 내 그릇은 아직 작은데 내가 그려놓은 인생 배치도가 크니 그 무게에 짓눌린다. 그러니 내 선택을 후회하고 좌절하며 과거를 돌아보는데 자꾸 시간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배치도를 만든 사람도 이 판의 주인공도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이다. 일이든 돈이든 가족이든 인생에서 하나라도 빼면 나도 함께 빠져버린다. 내 인생의 배치도 자체가 곧 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 한 내 인생의 문제 역시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한 진실을 깨달은 마흔의 중반쯤 나는 결심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듯 내 인생의 배치도 역시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열정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부터다. 끌어다 쓸 재료가 나밖에 없으니 방법은 삶의 온도를 높이는 것뿐이었다. 30대의 온도가 60도였다면 40대는 100도까지 온도를 높여야 했다. 그때부터 나는 정말 24시간을 쪼개서 살기 시작했다. 무엇이든 도전하고 경험하고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눈앞에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스스로 나를 가르쳤다. 그 과정에서 나만의 성장 매뉴얼이 하나하나 만들어졌다.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을 땐 새벽에 일어나고 돈이 안 벌릴 때는 공부를 하며 미래를 벌고 일단 도전을 시작하면 꾸준함으로 밀어붙이는 김미경 성장 매뉴얼의 대부분이 40대에 만들어졌다. 몸으로 만들어낸 한 줄 한 줄의 매뉴얼은 꽤 쓸만했고 그 힘으로 50대까지 이어서 살 수 있었다. 그렇게 49이 되어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조차 인생의 문제는 절반 정도만 풀려 있었다. 아이들도 반밖에 안 컸고 내 커리어도 절반만 자라 있었다. 100세까지 필요한 돈도 절반,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자존감도 반밖에 안 컸다. 치열하게 40대를 살았음에도 내 인생 배치도에 쌓인 문제가 절반밖에 안 풀렸다니 황당하지만 이게 정상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은 저마다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49이 되었다고 모든 일이 동시에 딱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루 24시간 안에도 시시각각이 맞는 일과 역할이 있듯이 모든 것을 40에 다 우겨넣을 수는 없다. 그러니 인생의 모든 문제를 40에 다 풀고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한다. 50대가 되면 오히려 더 잘 풀릴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 나도 50이 되어서야 커리어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기쁨, 나다운 컨텐츠를 완성해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한 것도 50대부터다. 만약 40대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느라 미래의 것을 억지로 당겨오느라 욕심부리다가 실수하거나 좌절했을 것이다. 40대에 최선을 다해 나만의 성장 매뉴얼을 만들었다면 50대에는 훨씬 수월하고 세련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한 뼘 더 성숙해진 50대의 나를 믿고 문제의 절반을 맡겨도 좋단 뜻이다. 괜찮다. 이만하면 잘했다. 딱 절반만 해놓자. 그래도 된다. 실제로 내가 40의 나에게 자주 했단 말이다. 살다 보면 내 인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보다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서 기대와 체념 사이를 오갈 때가 있다. 갑자기 멘탈이 흔들리거나 다 때려치우고 싶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초조함과 욕심을 내려놓고
문제의 절반만 푼다고 생각하자. 내 문제를 너그럽게 대해야 작은 것도 칭찬하게 되고 내 꿈에 여유를 줘야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긴다. 물론 마흔에는 이런 인생의 진실을 깨닫기 쉽지 않다. 50대가 되어서야 모든 것이 선명해진다.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있다면 바로 40대다. 사느라 힘들어 미처 못해준 위로와 칭찬을 마흔의 나에게 마음껏 해주고 싶어서다. 인생의 절반의 문제를 풀어낸 실력으로 마흔 이후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흔은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마흔이 되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30대에 시달렸던 불안과 초조함, 타인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열등감도 한결 잦아들 줄 알았다. 커리어도 탄탄해지고 무엇보다 내 인생이 안정될 거라 믿었다. 경제적으로도 조금 더 여유롭고 마음도 단단해져서 쉽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믿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열심히 살아왔지만 여전히 40대의 나의 하루하루 흔들리고 있었다. 마흔이 넘도록 나이값을 못하는 것 같아 우울했고 이제는 정말 늦은 것 같아 불안했다. 그렇다. 우울과 불안은 그때나 지금이나 40, 50대를 관통하는 단어다. 실제로 2017년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황장애와 조울증 환자는 전 연령대에서 40대가 가장 많다고 한다. 내 주변을 둘러봐도 10명 중 2~3명은 우울증이다.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불혹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마흔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다. 나 역시 살아보니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었다. 마치 수능 시험을 앞둔 고3처럼 10년을 살았던 것 같다. 전 국민 공통 과목인 집 사기, 돈 벌기, 아이 키우기에 집중하느라 매일 고단한 육체 노동이 이어졌다. 나도 커야 하는데 아이들도 크면서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각자 무섭게 끌어다 썼다. 한정된 돈을 쪼개 쓰면서 집 대출금까지 갚으려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4, 5인 가족 중에 이 무게를 감당할 사람은 어른 둘밖에 없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둘이 아니고 한 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위를 둘러봐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사람은 보통 한 집에 한 명이더라. 40대에는 크고 작은 인생의 개별 숙제가 많이도 떨어진다. 갑자기 내가 암에 걸린다든가 아이에게 장애가 생긴다든가 남편 사업이 망한다든가 하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진다. 아무리 죽어라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듯한 상황, 지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어디로든 숨고 싶고 번아웃과 공황장애가 오기 너무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40대는 원래 가장 무거운 인생 숙제를 안고 가는 시기다. 그런데 여기에 마흔의 고질병, 우울과 불안이 더해진다. 마흔이 되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집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어요. 회사에서 팀장이 되긴 했는데 연봉은 별로 안 오르고 중간에서 힘들기만 해요. 남들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아이도 있는데 저는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을까봐 겁나요.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가 아직 7살인데 20살이 되면 제가 거의 60이에요. 돈은 계속 많이 들어가고 매달 생활비조차 빠듯하니 이 나이까지 뭐 했나, 내가 잘못 살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흔이 된 지금까지 이룬 게 없다는 자괴감, 마흔의 우울은 이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30대까지만 해도 믿었던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결혼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만 믿고 살면 되겠구나 하던 게 이 사람만 믿고 살다간 큰일 나겠다로 급격히 돌아선다. 꼭 그가 해낼 것 같았던 10년 전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나서서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라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그러다 어느 날 현실을 자각한다. 왜 생활비는 항상 200만 원이 모자라지? 버티다 못한 여성들이 돈을 벌러 나오거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죄취업 현장에 40대의 경력 보유 여성이 많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에 대한 희망도 현실로 바뀐다. 어렸을 때 영재인 줄 알았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점점 나랑 비슷해진다. 결국 영재는 아니었다. 결혼하면서 아이라도 잘 키워야지 했던 결심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남편은 벌고 아내는 육아와 살림을 매니지먼트하고 아이는 공부해서 좋은 대학 입학이라는 성과를 내는 완벽한 원팀을 꿈꿨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원을 들어줄 마음이 없다. 결혼 안 한 40대 싱글 역시 다르지 않다. 여전히 혼자라는 현실. 괜찮은 남자들은 이미 죄다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 남자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든가 커리어라도 정점을 찍었어야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다. 10년 이상 쉼없이 일했는데도 내 집 하나 장만하지 못한 현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다. 잘못 살아온 걸까? 나의 앞자리에 사자를 붙이고 난 지금까지의 대차대조표를 정리해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울감이 몰려온다.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하나하나 따져가며 성적을 매기다 보면 우울하지 않는 40대는 단 한 명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이 성적표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며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이 생겨난다. 우리는 40대를 마지막 힘을 쏟는 인생의 황금기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40대에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50대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단정짓는다. 40대가 지나면 곧 은퇴이며 내리막길만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50대와 60대를 기대하지 않는다. 그 시간을 황무지이자 쓸모없는 시간으로 취급하며 희망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연히 사는 게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40의 성적표를 보면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조차 몇 년 남지 않았다고 믿어버린다. 마음이 저절로 조급하고 초조해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걸까? 30, 40대 최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50, 60대의 더 큰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 당장 건강하다고 20, 30대에 건강관리 안 하면 인생 절반 이상을 병원 들락날락하며 보내야 한다. 그러니 지금 주어진 인생의 과제를 미루지 말고 처리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인생이 꼬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미뤄놓은 사람들이다. 당장 필요한 일만 집중해서 처리하는 습관만 들여도 점점 인생이 잘 풀리는 걸 경험할 수 있다. 난 이미 미뤄놨는데 어떡하나. 괜찮다. 지나가 버린 건 어찌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이미 미뤄놔서 부담된다고 또 미루면 점점 더 일이 쌓일 뿐이다. 나머지 공부한다 생각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면서 미뤄놨던 과제 하나씩 천천히 풀어가면 된다. 앞으로 인생이 잘 풀리길 원하는가? 방법은 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라.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 막막한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을 위해 도전하는 사람들, 그 중에 좌절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40대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열렬히 응원한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또다시 불안하고 도전하고 싶지만 너무 늦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일 때 나는 오늘 매일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더없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분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상상치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고 웃을 일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마음이었습니다.